네, 안녕하세요. 세연부장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TQ 엑셀 1작업 마지막 조건부 서식과 더불어서 2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 이용해서 판매량이 2000 이상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걸 보시고 판매량이 2000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은 홈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 옆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걸 이제 눌러주시고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 클릭하십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상단의 메뉴 중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생긴 빈칸을 클릭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수식을 지정을 하는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판매량이 2000 이상. 그래서 판매량을 찾으셔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 칸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크다를 적으시고 같다까지 적으신 다음에 2000 숫자를 적으십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숫자 5 앞에 달러 기호를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위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 클릭하시고요. 굵게 클릭하시고 색상에서 표준색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랑. 이 부분은 ITQ 한글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굵게와 파랑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한 번 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을 해놓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조건부 서식 다시 누르셔가지고 규칙 관리에 가시면 됩니다. 규칙 관리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은 3줄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 이 회차에서는 2줄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문제는 필터 및 서식 고급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차종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B4번에서 H12번의 영역을 복사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파일을 이렇게 새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제1작업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시트가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제2작업으로 변경하시고요. 위에서 여기 만들어져 있는 육각형 지우시고 결제란 지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IJ를 드래그 하시고 삭제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13, 14도 드래그해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 전체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테두리 버튼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코드가 H로 시작하거나 판매량이 100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차량 코드, 판매량. 그래서 여기 볼게요. 차종 코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차종 코드, 차종 코드랑 판매량 두 가지예요. 이게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이게 불편하신 친구들은 하나씩 컨트롤 C 누르시고 B14번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판매량 컨트롤 C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H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H로 시작한다는 말은 일단 맨 첫 글자가 H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별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H로 시작한다는 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H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별표 누르시고 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H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H와 별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문제를 볼게요. 시작하거나 거나라고 되어 있어요. 거나. 그래서 사실 확률상으로 보면
AND 조건보다 OR 조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때 거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하거나로 나오면 그 다음 조건은 이렇게 한 칸, 이 바로 같은 칸이 아니고 한 칸 내려가시는 거예요. 거나로 끝날 때 얘기합니다. 판매량이 1000 이상인 자료예요. 그래서 판매량은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를 적고 10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나가 아니라 시작하고 또는 그리고 라고 끝난다면 조건은 같은 라인에, 즉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적히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조금 더 볼게요. 그래 놓고 차종, 제조사, 판매 가격, 판매일자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차종, 제조사, 예, 차종, 제조사 같이 붙어있네요. 요 경우는 이렇게 같이 붙어있으면 일단 드래그를 해주시는데, 그 다음 문제로 볼까요? 판매 가격과 판매일자예요. 판매 가격하고 판매일자 딱딱 떨어져 있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두 개만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B에 18번에다가 붙여넣기 하십니다. 컨트롤 V 눌러서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과 판매일자죠. 판매 가격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판매 일자 컨트롤 C 누르시고 옆에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 안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하나 클릭하시고 이제 데이터 메뉴에 가십니다.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고급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목록 범위는 우리가 표 안을 지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요.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조건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아까 저희가 복사해 두었던 요 메뉴들 쭉 드래그 하시고요.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급 필터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게 지금 샵으로 보이는 거는 이 폭이 좁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E와 F 사이에 요 칸의 오른쪽입니다. 요 테두리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해서 표를 이렇게 칸을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고급 필터는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3작업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에요. 제1작업 시트를 또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뭐 시트를 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제1작업에 가서요. 제1작업에 일단 가신 다음에 이제 홈 메뉴에 삽입 메뉴에 가시고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취소를 하고요. 범위를 좀 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요. 판매 일자까지 수식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워크시트가 체크되어 있죠. 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이 생기는데, 작업을 하시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시트 3번이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제 3작업이라고 적고 엔터키 누르시고요. 마우스로 제 2작업 뒤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삼각형이 끝에 가게끔 하시고 손을 넣어주시면 세 번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칸이 있죠? 이렇게 네 개의 칸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문제지의 그림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조금 문제지 위치를 좀 줄일게요. 그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가상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하나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겠죠?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빈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칸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죠? 판매 지역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판매 지역을 끌고 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 판매 지역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고 와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판매 일자가 되겠죠. 판매 일자를 여기서 이렇게 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칸에 대해서
개수 차종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문제를 좀 읽어 봐야 돼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지역별 차종의 개수와 판매량이 평균되어 있죠.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차종의 개수잖아요. 여기서 차종을 찾으셔가지고 차종부터 이렇게 끌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보시면 차종의 개수와 판매량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판매량 여기 어디 있을까요? 예, 위쪽에 있나요? 아, 예, 여기 있네요. 판매량을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종의 개수예요. 차종의 개수. 그러면 뭐 차종은 개수 뭐 그대로 두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판매량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량이 이제 평균이라야 되는데 합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작은 삼각형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값필드 설정 클릭하시고요. 평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뭐 판매 일자를 그룹화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순서 무시하고 뭐 조금 편한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상태, 이 커서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건들지 마시고 화면 위에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클릭하시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밑에 가서 빈셀 표시가 있죠? 예, 별표 2개. 한번 확인할게요. 2개인지 3개인지. 가끔은 3개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2개네요. 별표 2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요약 및 필터에 가십니다. 행총합계 표시를 체크 풀어주십니다.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의 총합계 지우라서 여기까지 했어요. 나머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만들면 되는 건데요. 우선 요거 이름 2개부터 바꿀게요. 예, 판매 지역. 여기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판매 지역으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이제 판매 일자죠. 예, 여기도 지워서 판매 일자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여기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일자를 그룹화래요. 이 부분 이제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월, 3월, 4월이죠. 월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 2월 선택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이 그룹 해제가 있는데 그룹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1월이 2개 다 있어요. 근데 더 있는데 1을 체크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클릭하면 이 선택이 해제가 되죠. 하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2월, 3월, 4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개수 차종돼 있죠? 서울, 부산, 대구 돼 있죠? 예, 요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서울, 대구, 부산, 대구 돼 있잖아요. 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거를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판매 지역 옆에 작은 버튼 보이시죠? 예,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해볼까요? 뭐 하기 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부산, 서울인데 서울, 부산, 대구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시면 반대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수 차종 평균 판매량 단위대. 개수 차종 맞죠? 예, 평균 이게 좀 달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여기다가 이제 바꾸는 겁니다. 보면은 가로 열고 단위대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끝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땡땡대 가로 닫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동일하게 다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조금 생각보다 문제에 제시 안 된 것 중에서 해야 될 게 많아요. 숫자의 쉼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숫자들을 드래그해서 홈 메뉴에서요. 쉼표를 전부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마지막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빠뜨렸네요. 예. 이렇게 숫자만, 죄송합니다. 예, 숫자만 드래그해서 쉼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마찬가지고요. 예, 쉼표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2작업, 3작업, 그리고 1작업에서 못했던 조건부 서식까지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